기간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조한다. 장기 요양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거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요. 중요합니다. 재가급여에서는요. 일정 시간 보호한다. 주 야간 보호죠. 일정 기간 보호한다. 이 기간의 기자를 빼서 단기 보호로 가세요. 재가급여면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인데 왜 일정 기간 시설에 맡기는 게 왜 재가급여일까?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 중에서 9일 이내로만 맡길 수 있으니까 20 며칠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급여 규모로 나뉘죠. 입소자가 9명 이내다 하면은요. 공생,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요. 거의 요양원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인 거예요. 입소자를 왜 9명까지 받을까? 노인 2.5명당 1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노인이 10명이면 직원 4명 필요하죠. 근데 9명이면 직원이 1명 빠져도 되죠. 3명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입소자를 9명까지 받는 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이 뭐 불편하시고 하면 요양원 보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합니다.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가족 요양비밖에 없습니다. 섬이나 벽지 등 장기 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신체, 정신, 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때 가족에게 돈 주는 거 그게 가족 요양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부모님 돌봤을 때 돈 받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다 된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우리들이 낸 보험료, 또 본인 부담금, 나라의 세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보험료에서 60에서 65%를 내줍니다.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 우리가 15에서 20%를 내요. 엄마가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데 치매 5등급 나왔어. 본인 부담금은요 20%예요. 집에 요양보호사 부를 거야. 재가급여죠. 본인 부담금 15%예요. 그래서 총 금액이 100만 원이면요.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거는 우리 엄마 15만 원 내면 되는 거고요. 요양원 가야 되는 것은 2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보험이 혜택되는 급여 부분 얘기고요. 비급여, 식사나 간식은 다 플러스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거의 국가고시에 100% 나오죠? 3회 국시 내내 포괄수가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요, 행위배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포괄수가제가 연달아 3번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게 물어봅니다. 행위배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한마디로 제왕절개술이니까 포괄수가제를 물어본 건데요. 정답이 뭐 포괄수가제 이런 게 아니고요. 의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요, 그 비용을 포괄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했잖아요. 사전에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이건 무조건 국시에 나오니까요. 행위별이 나오든 포괄이 나오든 여러분 무조건 맞추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병원 가셨어요. 행위별로 돈을 매깁니다. 교수비 내고요. 피검사, 엑스레이비, 약제비 다 따로 내요.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각각 따로 매긴 뒤 합산해서 진료비를 나중에 사후에 청구하잖아요. 의료의 질은 높지만 의료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잉 진료비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겁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왜 사후 보상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돈을 낸다 이거예요. 돈이 얼마 나올지를 모른다.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이거고요. 포괄수가제는요.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진료비를 지급한대요. 이게 보험이 되는 부분과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질병군이나 환자군으로 미리 진료비를 책정한다 이거죠. 과잉 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사전에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내장 수술, 또 맹장염, 충수절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이런 것들을 포괄수가제로 묶어주거든요. 그런데 병원마다 비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비급여 부분이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이렇게 다인실에서 6박 7일 입원해도 그 제왕절개 30만 원 나오고요. 어느 병원 의원에서는요 200, 300 나와요. 그거는 다 비급여 본인이 선택한 항목입니다. 보험이 되는 것만 하면은요 큰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금액이 사전에 결정된다. 그게 바로 포괄수가제예요.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진짜 그래도 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 얼마나 비싸요. 해외여행 가서 한번 다치거나 하잖아요. 병원비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기본이고요. 며칠만 입원해도 1억씩 된대요. 우리나라 의료비 지불 제도로서는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문제,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수정체 수술,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될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설명, 충수절제술이야, 포괄수가제구나 하고 보기를 보면은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간소화된다. 왜? 진료비를 사전에 다 묶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고 한다면 이거 뭐죠? 포괄수가제죠?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뭐 이거 말 바뀌어도 다 맞추실 수 있겠죠?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다. 요런 문제를 국시에서 한 번씩 나왔던 거 비법서로 다 읽어보세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은요, 노인요양시설이죠. 입소자가 9명 이내면요, 공생,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대장암은 7개 질병군에 없어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검사비 따로, 진찰비 따로, 수술비 따로, 이거 따로따로 돈 내는 거,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행위별 수가제죠. 여러분, 포괄수가제가 연달아 3번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설마 포괄이 나오겠습니까? 행위별이 나오겠죠.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 진료의 질이 높다, 의사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단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장기 요양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거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요. 중요합니다. 재가급여에서는요. 일정 시간 보호한다, 주 야간 보호죠. 일정 기간 보호한다, 이 기간의 기자를 빼서 단기 보호로 가세요. 재가급여면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인데 왜 일정 기간 시설에 맡기는 게 왜 재가급여일까?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 중에서 9일 이내로만 맡길 수 있으니까 20며칠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급여 규모로 나뉘죠. 입소자가 9명 이내다 하면은요. 공생,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요. 거의 요양원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인 거예요. 입소자를 왜 9명까지 받을까? 노인 2.5명당 1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노인이 10명이면 직원 4명 필요하죠. 근데 9명이면 직원이 1명 빠져도 되죠. 3명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입소자를 9명까지 받는 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이 뭐 불편하시고 하면 요양원 보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특별 현금 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합니다.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가족 요양비밖에 없습니다. 섬이나 벽지 등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신체, 정신, 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때 가족에게 돈 주는 거 그게 가족 요양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부모님 돌봤을 때 돈 받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다 된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우리들이 낸 보험료, 또 본인 부담금, 나라의 세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보험료에서 60에서 65%를 내줍니다.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 우리가 15에서 20%를 내요. 엄마가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데 치매 5등급 나왔어. 본인 부담금은요 20%예요. 집에 요양보호사 부를 거야. 재가급여죠. 본인 부담금 15%예요. 그래서 총 금액이 100만 원이면요.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거는
우리 엄마 15만 원 내면 되는 거고요. 요양원 가야 되는 것은 2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보험이 혜택되는 급여 부분 얘기고요. 비급여, 식사나 간식은 다 플러스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거의 국가고시에 100% 나오죠? 3회 국시 내내 포괄수가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요, 행위배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포괄수가제가 연달아 3번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게 물어봅니다. 행위배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한마디로 제왕절개술이니까 포괄수가제를 물어본 건데요. 정답이 뭐 포괄수가제 이런 게 아니고요. 의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요, 그 비용을 포괄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했잖아요. 사전에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이건 무조건 국시에 나오니까요. 행위별이 나오든 포괄이 나오든 여러분 무조건 맞추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병원 가셨어요. 행위별로 돈을 매깁니다. 교수비 내고요. 피검사, 엑스레이비, 약제비 다 따로 내요.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각각 따로 매긴 뒤 합산해서 진료비를 나중에 사후에 청구하잖아요. 의료의 질은 높지만 의료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잉 진료비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겁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왜 사후 보상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돈을 낸다 이거예요. 돈이 얼마 나올지를 모른다.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이거고요. 포괄수가제는요.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진료비를 지급한대요. 이게 보험이 되는 부분과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질병군이나 환자군으로 미리 진료비를 책정한다 이거죠. 과잉 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사전에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내장 수술, 또 맹장염, 충수절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이런 것들을 포괄수가제로 묶어주거든요. 그런데 병원마다 비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비급여 부분이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이렇게 다인실에서 6박 7일 입원해도 그 제왕절개 30만 원 나오고요. 어느 병원 의원에서는요. 200, 300 나와요. 그거는 다 비급여, 본인이 선택한 항목입니다. 보험이 되는 것만 하면은요. 큰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금액이 사전에 결정된다. 그게 바로 포괄수가제예요.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진짜 그래도 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 얼마나 비싸요. 해외여행 가서 한번 다치거나 하잖아요. 병원비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기본이고요. 며칠만 입원해도 1억씩 된대요. 우리나라 의료비 지불 제도로서는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문제,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수정체 수술,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될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설명, 충수절제술이야, 포괄수가제구나 하고 보기를 보면은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간소화된다. 왜? 진료비를 사전에 다 묶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고 한다면 이거 뭐죠? 포괄수가제죠?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뭐 이거 말 바뀌어도 다 맞추실 수 있겠죠?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다. 요런 문제를 국시에서 한 번씩 나왔던 거 비법서로 다 읽어보세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은요, 노인요양 시설이죠. 입소자가 9명 이내면요, 공생,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대장암은 7개 질병군에 없어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검사비 따로, 진찰비 따로, 수술비 따로, 이거 따로따로 돈 내는 거,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행위별 수가제죠.
여러분, 포괄수가제가 연달아 3번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설마 포괄이 나오겠습니까? 행위별이 나오겠죠.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 진료의 질이 높다, 의사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단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장기 요양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거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요. 중요합니다. 재가급여에서는요, 일정 시간 보호한다, 주 야간 보호죠. 일정 기간 보호한다, 이 기간의 기자를 빼서 단기 보호로 가세요. 재가급여면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인데 왜 일정 기간 시설에 맡기는 게 왜 재가급여일까?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 중에서 9일 이내로만 맡길 수 있으니까 20 며칠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거예요. 시설급여 규모로 나뉘죠. 입소자가 9명 이내다 하면은요, 공생,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요, 거의 요양원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인 거예요. 입소자를 왜 9명까지 받을까? 노인 2.5명당 1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노인이 10명이면 직원 4명 필요하죠. 근데 9명이면 직원이 1명 빠져도 되죠. 3명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입소자를 9명까지 받는 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부모님이 뭐 불편하시고 하면 요양원 보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이에요.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합니다.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가족 요양비밖에 없습니다. 섬이나 벽지 등 장기 요양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신체, 정신, 성격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때 가족에게 돈 주는 거 그게 가족 요양비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부모님 돌봤을 때 돈 받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다 된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일단 우리들이 낸 보험료, 또 본인 부담금, 나라의 세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보험료에서 60에서 65%를 내줍니다.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 우리가 15에서 20%를 내요. 엄마가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데 치매 5등급 나왔어. 본인 부담금은요, 20%예요. 집에 요양보호사 부를 거야. 재가급여죠? 본인 부담금 15%예요. 그래서 총 금액이 100만 원이면요,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거는 우리 엄마 15만 원 내면 되는 거고요. 요양원 가야 되는 것은 20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보험이 혜택되는 급여 부분 얘기고요. 비급여, 식사나 간식은 다 플러스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국민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거의 국가고시에 100% 나오죠? 3회 국시 내내 포괄수가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2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2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포괄수가제가 연달아 3번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단순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이도 있게 물어봅니다.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는 경우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보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한마디로 제왕절개술이니까 포괄수가제를 물어본 건데요. 정답이 뭐 포괄수가제 이런 게 아니고요. 의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는요, 그 비용을 포괄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했잖아요. 사전에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이건 무조건 국시에 나오니까요. 행위별이 나오든 포괄이 나오든 여러분 무조건 맞추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병원 가셨어요. 행위별로 돈을 매깁니다. 교수비 내고요. 피검사, 엑스레이비, 약제비 다 따로 내요.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각각 따로 매긴 뒤 합산해서 진료비를 나중에 사후에 청구하잖아요. 의료의 질은 높지만 의료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로 행위별 수가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과잉 진료비의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의료의 질은 높다 이겁니다.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사후 보상 결정 방식의 장점은 왜 사후 보상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돈을 낸다 이거예요. 돈이 얼마 나올지를 모른다.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이게 장점이죠.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 이거고요. 포괄수가제는요.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진료비를 지급한대요. 이게 보험이 되는 부분과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질병군이나 환자군으로 미리 진료비를 책정한다 이거죠. 과잉 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사전에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내장 수술, 또 맹장염, 충수절제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이런 것들을 포괄수가제로 묶어주거든요. 그런데 병원마다 비용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비급여 부분이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는 뭐 이렇게 다인실에서 6박 7일 입원해도 그 제왕절개 30만 원 나오고요. 어느 병원 의원에서는요 200, 300 나와요. 그거는 다 비급여 본인이 선택한 항목입니다. 보험이 되는 것만 하면은요 큰 금액이 나오지 않아요. 금액이 사전에 결정된다. 그게 바로 포괄수가제예요. 우리나라는 병원비가 진짜 그래도 싼 편입니다. 다른 나라 얼마나 비싸요. 해외여행 가서 한번 다치거나 하잖아요. 병원비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기본이고요. 며칠만 입원해도 1억씩 된대요. 우리나라 의료비 지불 제도로서는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문제,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수정체 수술, 백내장 수술, 포괄수가제 바로 가셔야 됩니다. 종합병원에서 충수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될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설명, 충수절제술이야, 포괄수가제구나 하고 보기를 보면은요. 진료비 청구 및 심사 업무가 간소화된다. 왜? 진료비를 사전에 다 묶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여성이 제왕절개 분만 후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고 한다면 이거 뭐죠? 포괄수가제죠? 의료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뭐 이거 말 바뀌어도 다 맞추실 수 있겠죠?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고 있다. 요런 문제를 국시에서 한 번씩 나왔던 거 비법서로 다 읽어보세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은요, 노인요양 시설이죠. 입소자가 9명 이내면요, 공생,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받은 환자에게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대장암은 7개 질병군에 없어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검사비 따로, 진찰비 따로, 수술비 따로, 이거 따로따로 돈 내는 거,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행위별 수가제죠. 여러분, 포괄수가제가 연달아 3번 나왔습니다. 요번에도 설마 포괄이 나오겠습니까? 행위별이 나오겠죠. 행위별 수가제의 장점, 진료의 질이 높다, 의사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단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조한다. 귀간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래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